됐나? 자, 일단 영상 34페이지 우리 꿈틀 고등 국어 34페이지 오늘 현대시인데 본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를 정리를 한번 싹 했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보강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고전 시간은 알아서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 현대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나룻배와 행인인데 사실 이 작품은 중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배우는 작품, 고등학교 가서 사실 배우기는 쉽지 않은 작품인데 군데군데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풀다 보면은 이제 뭐 섞여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의 기본, 시는 내용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화자, 대상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작품 해석 방법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수미상관이라는 거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룻배와 행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게 서정갈래 시잖아요, 그죠? 서정갈래 현대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내용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를 일단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이제 책이 있는 친구들은 34페이지 말고 10페이지를 펴서 그 내용 있는 부분에 좀 필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공간이 없으면 34페이지 밑에 공간에 해도 됩니다. 우리 시의 기본은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화자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서정적 자, 뭐 시적 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이고 시에서의 뭐 주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주체지만 이제 시 속에서는 화자가 주체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얘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일단 시를 써야 되겠다. 시의 재료가 되는 어떤 관심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시적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객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체, 객체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러면 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 이제 관심을 갖는다. 이 대상은 반드시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고 어떤 관념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때 세 번째 이제 태도가 나와요. 태도라는 것은 선생님, 나는 아무 태도가 없는데요 하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럼 이미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태도는 있다는 겁니다. 자, 뭐로 잘 드러난다? 어조로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의 어조를 물을 때는 우리 태도를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들을 묶으면 사실적으로 이제 뭐가 된다? 시적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화자가 어떤 대상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할 때 이제 이것을 시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죠. 요 전체를 시적 상황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여기에 주어지는 외부적 조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적 조건, 예를 들면 선생님은 박보검을 좋아해, 그지? 근데 박보검은 나를 안 좋아해,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도 된다. 자, 5번. 그랬을 때 정서, 바로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갈래에서 이 5가지 요소는 반드시 우리가 내용적으로 추출을 해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시를 자꾸 뭐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만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비유법, 상징, 뭐 대꾸법, 의인법,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싸고 있는 이제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껍질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미적인 아름다움을 형성하지만 결론적으로 시는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도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에 했던 거야.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면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미 했던 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영상이 두 번째 촬영이야. 다 날라갔거든. 지금 조교수님 앞에서 웃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두 번째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처음 보지만 나는 지금 똑같은 걸 두 번 얘기하고 조교는 지금 두 번 듣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말이 좀 빨라요. 화난 건 아니야. 화가 나진 않았어. 알겠지? 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시를 딱 들어갈 때 찾아야 되는 거 화자입니다. 근데 화자 딱 얘기하네. 나는 나룻배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표면에 작품 겉으로 뭐가 드러난다? 표면에 그렇지 화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런 시가 좀 더 쉬워요. 이게 화자가 나라는 말이 안 나오면 얘들아 겉으로 안 드러나는 화자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시가 더 어려워. 왜냐면 그렇게 되면 대상 중심 시가 돼. 대상의 특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화자의 정서를 찾기 어려워. 요거는 정서 찾기가 쉬울 거야. 표면에 화자가 있으니까. 나룻배래요. 그래서 뭐 첫 번째부터 휘황한 소리 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당신입니다. 관심 갖고 있네. 대상입니다. 그죠? 대상은 행인입니다. 자,
실제로 진짜 이럴 일 없잖아. 나룻배가 말을 한다? 그건 판타지에서나 나온 얘기죠. 화자를 나룻배로 설정한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 중1들이 사실 이거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화자의 특성에 대해서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이런 거 하고 있거든, 공부를. 그때 이거 해보면 좋겠지. 화자가 나룻배니까 나룻배 연상해봐. 그러면 걔가 화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유가 있겠죠. 이런 설정은. 자, 첫 번째 여기서 봐야 되는 표현 방식 보겠습니다. 은유법입니다. 그죠? 은유법.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A는 원관념 A는 B다. 그다음 또 원관념 A는 B다.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건 나하고 당신이고요. 걔를 빗댄 대상이 나룻배와 행인입니다. 이럴 때 바로 직접 연결을 해버리면 A는 B 바로 은유법이 됩니다. 이때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가 나룻배하고 뭔가 비슷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은 행인하고 뭔가 비슷해야 돼요. 전혀 유사점이 없다? 그럼 이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 문장 구조가 어때? 나는 뭐, 당신은 뭐.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대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나룻배가 진짜 화자라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의인법도 가능합니다. 그죠? 의인법까지 표현법이 벌써 3개나 나왔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자, 요거는 표현상의 특징이고요. 내용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룻배라고 한 이유가 있고 당신 행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2연. 자, 보니까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뭐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결국 사람 얘기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흙발로 짓밟기를 바래 아니면 통닭 사주기를 바래? 치킨 사주기를 바라지. 그렇지. 내가 통닭이라고 했는데 치킨이라고 했어. 자, 일단 그래서 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대하면 싫을 것 같아. 나는 여기 아까 전에 영상에서 홀대라고 적었는데 나 홀대라고 적을래. 홀대하는 거거든. 근데 책에는 뭐라 나오냐면 무정하게 대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무정한 건가? 무정한 건 그냥 정이 없는 건데 저건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은 나를 좀 함부로 대해요. 근데 나는 당신을 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건너주는 거죠. 그럼 당신 입장에서 내가 꼭 필요해. 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배려하고 여러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보이죠. 지금 어떠냐면 대조적이죠. 이 태도가 대조적입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나를 너무 홀대 행인처럼 나는 치마 만나면 막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나룻배 같고 쥐는 행인 같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비유를 또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홀대를 당하는데 쟤는 어떤 거야? 나한테 어떻게 쓰레기통 이런 거 있죠. 나는 쓰레기통인가 봐. 쥐가 필요할 때만 쓰레기를 버리고 가버리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근데 계속 나갑니다. 당신은 안으면입니다.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솔직히 이런 말 안 해도 되거든. 그지? 그냥 나는 건너갑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깊으나 옅으나는 상관없다는 거야. 어떤 경우라도 이런 뜻이겠죠. 어떤 경우라도. 뭐 내가 얕다고 해서 태워줄게. 깊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고 자, 급한 여울은 나룻배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 않을 거야. 그지? 그럼 사람도 뭐가 돼요, 이게? 고난이나 시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어쨌든 너를 안으며 건너가 준다는 겁니다. 네 부탁을 내가 뭐든 다 들어줘.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굉장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일입니다. 자, 만일은 if, 가정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당신이 안 와. 그러면 난 어떻게 하냐면 바람도 세고 눈비도 맞으면서 밤에서 낮까지 언제나죠.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내, 그지? 기다리는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눈비나 바람은 나룻배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쯤 되면 당신이 이제 나를 조금 봐줘야 될 건데 그러지 않지.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고요.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자, 봐봐. 이 입장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야. 행인이 나룻배한테 막 건너갔어. 근데 일주일 내도록 여행하면서 그 나룻배 너무 고마워. 아침 저녁으로 고마울 수는 없거든. 근데 사람으로 본다면 어떤 거야? 집 필요할 때만 좀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무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런 입장에 대봤다고 생각을 하면 좀 쌤이 약간 복수심이 있거든. 좀 분노할 것 같거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되게 착한
화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자, 큰일 날 뻔했다. 자, 이 부분.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이에요.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이 정도면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당신에 대해서 그죠? 자, 근데 요거 이렇게 좀 볼게요.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 이게. 이게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물론 이게 작가가 이제 승려야 이제 직업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맞는 게. 자, 불교는 윤회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윤회사상. 자, 이게 불교적인 어떤 색채가 있는 시가 맞거든. 자,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서양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면 슬픈 거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불교에서 동양적 시간은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 요 한 번으로 자른 거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언젠가는 몇 천억 겁을 지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바퀴 돈다는 게 윤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다음 생에 그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때 괴롭힘을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불교의 승려들은 뭘 먹지 않아? 고기를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런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만나지. 그럼 반드시 누구든 헤어진다. 안 헤어지는데요 하는데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지만 내 머리카락도 시간이 지나면 잘라야 돼. 쌤 이빨이 지금 몇 개 없거든 어금니가. 뭐 씹어먹다 깨져가지고. 야 내 어금니 주사도 헤어졌어. 그러니까 세상에 안 헤어진 존재는 없어. 조견이랑 만났지만 저녁에 헤어질걸? 자 근데 헤어져야 만나는 거 아니냐? 야, 안 헤어지는데 어떻게 만나?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불가능하지만 24시간 붙어 있는 존재, 365일, 진짜 뭐 천년 만년 붙어 있잖아. 걔들은 어떻게 돼? 만날 수가 없어. 왜? 안 헤어졌기 때문에. 헤어져야만 만나는 거지, 그지? 근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가능하거든. 그때 요거야.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왜? 헤어졌기 때문에. 헤어지면 무조건 만나야 되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필연적이고 당연한 거야. 당위적이라 그래, 그거를. 자, 이거를 한자로 하는 말이 있어. 뭐냐면, 떠난 사람. 거자. 거자가 떠날 거자에 거지 아니야. 자, 이건 떠난 사람이거든. 옛날에 이거를 어떤 학생이 거지 필반이라 적어가지고, 지 생각으로는 4점이면 3점은 줘야 된다, 이거야. 거지 필반. 빵점. 자, 거자. 자가 놈자자야. 사람 자자. 필 반드시 돌아온다. 이 뜻이야. 그래서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윤회사상이죠. 언제든 돌아온다 이 뜻이지. 그래서 이게 불교적 어떤 색채가 있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게 어디 적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 책에 어디 적혀 있던데? 아 있네. 수능 발전 밑에 있네.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자,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에 다음 인고 이런 표현 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날마다 반복법입니다. 똑같은 단어 두 번 나왔으니까 날가갑니다. 난 날가가지만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요. 선생님처럼 뭐 복수한다든가 뭐 화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 전혀 없죠.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끝났네 하고 보니까 이거 인쇄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야.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생이 인쇄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 진짜로. 자, 이게 가난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잘못해서 선생님이 나를 붙여버려서 그래. 그래서 인쇄 잘못했어요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 첫 번째 연을 마지막에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오늘 하나 배워야 되는 건데 이제 요 근처에다 적어주세요. 수미상관 혹은 수미상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응은 서로가 이제 응한다. 상관은 서로 상관이 있다 이거잖아. 그때 요 수가 뭐냐면 머리 숫자고요. 그 다음에 미가 뭐냐면 꼬리 미자예요. 그래서 시에서 머리는 첫 번째 연, 꼬리는 마지막 연이니까 그 둘이 서로가 관련성이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이때 관련성은 얘들아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이 시는 똑같아 다행히. 근데 안 똑같을 수도 있어. 비슷해도 돼. 산상의 노래라는 이제 한 3년 전에 구모에 출제된 작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처음에는 고목에 못 박히듯 기대어서 무언가를 간과하면서 울어왔다 하거든. 근데 마지막 연에 가면은 이제 나는 맑은 바람에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거 이러거든. 똑같아. 근데 이게 달라진 거야. 첫 번째는 광복 전,
마지막은 광복 후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도 이거 수미상관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이 상관은 적어놓으세요. 유사입니다. 유사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수미상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랑 끝이랑 똑같은 거야. 머리랑 꼬리가 같은 거예요. 자, 이걸 왜 쓰냐는 거지. 생각보다 많은 시가 수미상관을 쓰고 있거든. 그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것의 효과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묻진 않는데 이게 녹여내려가지고 35페이지에 2번 문제 같은 것이 출제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좀 알아둬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처음 듣지만 난 얘기했지만 암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교는 또 한번 대답해야 되겠네. 자, 똑같은 걸 처음에 한번 얘기하고 마지막에 얘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의미 강조. 그렇지. 아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의미 강조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늘 하는 말. 아침에 오면 오늘 영상 찍어요? 물어. 그리고 또 내일 영상 찍어요? 집에 갈 때 물어보거든. 다음 날 아침에 오늘 영상 찍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갈 때 내일 영상 찍어요? 라고 물어보거든. 왜? 영상이 중요하거든, 우리는. 왜냐면 다른 일들은 급하니까 내가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영상은 굉장히 미루거든, 지금. 왜냐, 방금 같이 40분을 찍고 다 날아가는 사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처음에 이 말을 하고 뒤에 또 이 말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의미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주제 같은 것들이. 그지?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 있나? 반복의 효과랑 같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어차피 수미상관은 반복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처음과 끝이 같은 거니까. 반복법은 당연히 뭘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반복법의 특징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3번부터가 이제는 수미상관만의 특징이 됩니다. 자, 햄버거. 샌드위치들이 이렇게 생겼죠. 그랬을 때 이 빵이 중간으로 기어 들어가면 내가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 흐물어지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볼 때 위에랑 끝이 이렇게 딱 똑같으면 뭔가 동일하면 좀 뭔가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시의 통일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구조적 안정감, 통일성. 이거 수미상관만 가진 특징입니다. 반복법이라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딱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싸져 있다는 겁니다. 시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 이제 또 발리에서 생긴 일 또 얘기해야 돼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 시작할 때 엄청 웃고 있는 게 영상이 두 번째라 그러는데 이러니까 두 번 찍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 이게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내가 박보검을 좋아하는 거 너희가 다 알아. 수업 시간에 하도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 전에 누구였는지 모르잖아. 조인성이었어. 조인성 또 엄청 좋아했거든. 내가 그래서 또 조인성 또 닮은 남자랑 또 사귀었었잖아, 옛날에. 또 이 얘기 하면 오늘 1시간 30분 영상이 진행돼야 돼서 아쉽지만 끊겠습니다. 그 조인성이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에서 1화에서 무슨 해변가에 탁 무릎을 꿇고 총을 머리에 탁 대고 빵 소리만 났어. 이게 나오진 않고. 그리고는 1화가 딱 시작되는 거야. 근데 조인성이 멀쩡해. 재벌 3세야. 그때 김순희 아줌마가 엄마였고 하지원 그 나쁜 X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거든. 만나는 장면이 막 나오는 거야. 처음엔 그 첫 장면이 잊었거든. 근데 보다 보니까 15화쯤 가서 16화 딱 마지막에 조인성이 발리로 가. 그리고는 그 해변가에서 다시 총을 탁 쐈는데 그게 첫 번째 장면인 거야. 그리고 진짜 빵 하고 드라마가 끝났거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드라마가 시작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첫 장면이었잖아, 그게. 근데 마지막으로 딱 가게 되면 다시 또 뭔가 있나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이게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이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가는 거야. 일주일 내도록 그 아리를 했단 말이지. 자, 이게 바로 이 수미상관의 특징과 같아. 자, 이게 바로 여운이야. 아까 전에 그 드라마는 여운 형성을 되게 잘한 거야. 왜? 처음에 그 장면을 주고 마지막에 줌으로써 다시 시작되는 느낌. 조금 안 좋은 말로 찝찝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상관도 나는 나 옆에 당신 행위했잖아. 아까 전에 이만큼 설명했지. 또익하니까 뭔가 뒤에 더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시가 끝나버려. 그럼 여기서 오는 게 바로 찝찝함이거든. 이게 찝찝함은 나쁜 용어고 실제로는 여운이라고 얘기를 해. 잔잔한 감동이 계속 남는다는 거야. 물결처럼.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당연한 거야. 발리에 생긴 일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외울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맨날 영상 끄고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은 코칭룸에서 이렇게 선생님 확인을 해보면 적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영상을 끄지 않겠습니다. 지금 끄지 않고 내가 지울 테니까, 한 1분 사운드가 빌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책이나 아니면 맨 뒷장 뭐 메모가 있더라. 우리 써라고. 그래서 메모 있으니까 맨 뒷장에 있어요, 메모.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외워져. 근데 지금 넘어가면 외워지지 않는다는 거. 1분 동안 말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써라. 또 멍하니 앉아있지. 내가 잘 알거든. 멈추라면 절대 멈추지 않고 풀어라면 절대 풀지 않고. 오늘도 한 명이 빵꾸를 냈고. 괜찮아. 나도 옛날에 뭐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우리 다 이해해. 이해하는데 좀 화름 해라 그래도. 바깥을 한번 먹고 싶겠으니. 한번 적어봐. 1번 뭐였더라? 반복의 특징. 의미를 강조했어. 2번 운율 형성이 있어. 세 번째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네 번째 뭐가 있다 이거는 여운이 형성돼. 그렇지. 발리에서 생긴 일 조인성.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자 다 쓴 사람은 지금 가서 요거를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2번부터 풀겠습니다. 2번부터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번 문제 푸세요 지금. 자, 못 푼 친구들은 영상 진짜 멈추세요. 왜냐하면 용량이 늘어나서 좀 안 돼. 잘못하면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멈추고 문제를 풀고 다 푼 친구들은 영상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수미상관의 효과예요. 왜 지금 조교 언니, 조교쌤 왜 안 풀어도 되냐면 아까 풀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아까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도 푸시면 돼요. 자, 풀고 왔을 거라고 믿고 하겠습니다. 반복을 통해 운율감 형성 있었습니다. 그죠? 리듬감. 그 다음, 자. 구조적 안정감이나 얘들아 형태적 안정감으로 똑같이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균형감과 안정감을 둘 다 맞고 자 이거는 선생님 맞아요 하는데 봐봐 얘들아 의미 강조가 아까 전에 의미가 나는 나를 빼 당신은 행인이었잖아. 그럼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 의미 강조 맞습니다. 자 근데 대상에 대한 일단 비판적 태도가 틀렸기 때문에 얘는 내용적으로 이미 틀렸고 자 이거는 아까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 참신성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 왜 틀렸어? 수미상관에 대한 그렇지. 수미상관을 한다고 해서 이걸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짓달 기나긴 밤에 난 내가 좋아하는 건 사실 그거 아니거든. 꿈에 흔적이 남는다며 꿈이 흔적이 남는다며 너희 집 앞의 돌길은 다 닳아서 가루가 되었을 거야.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무슨 소리야? 뭐 이러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꿈이 흔적이 안 남지. 남는다면 돌길이 가루가 될 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주 갔다는 거잖아. 밤마다 네 꿈을 꿨어. 하루 종일 네 생각을 해. 이 뜻이거든. 다시 꿈이 흔적이 남는다며 너희 집 앞에 돌길은 닳아서 가루가 됐을 거야. 굉장히 참신하거든. 자, 수미상관이야 이게.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수미상관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수미상관의 효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약간 녹여서 내리는 문제가 더 많을 거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덜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잔소리를 조금 하고 싶은데 오늘 이걸 먼저 보고 시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내신 공부할 때는 이게 빠르고 좋잖아요 하는데 내신만 볼 거냐? 내신만 봐가지고 최저 등급을 안 봐도 되거나 좀 뭐 예를 들면 3합 14 막 이런 학교 말이야 얘들아. 3합 14가 무슨 말이냐면 세 개 영역을 합쳐서 14등급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4등급, 6등급, 5등급이야. 국어, 수학, 영어. 물론 이런 등급인 친구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막말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런 걸 맞춰야 되는 학교가 과연 좋은 학교일까? 이럴 때는 내신 등급도 뭐 4.6이라도 갈 수 있을걸? 5등급제에서 얘들아. 전교 몇 등이란 얘기야? 200명 중에 189등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최저 등급이 높은 학교가 좋은 거야. 결국은 수능이야. 그랬을 때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시를 보게 된다고. 근데 자꾸 시를 외우려고 드니까 망하는 거야. 외우지 마.
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건 언제 보냐면 해석을 다 하고 나서 보는 겁니다. 해석을 다 하고 나서 읽으면서 이런 거야. 수미상가는 알아. 시상 전개 안정감을 준다. 됐어. 비유도 알아. 은유법 쓰였잖아. 상징도 이 전체가 상징이니까 좋아. 근데 경어체가 뭐야? 이때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 난 시를 다 봤는데 경어체 못 봤거든. 그럼 내가 못 본 부분이 있는 거야. 경어체는 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 우리 중3반이 여학생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여성적 어조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기분 나쁘지. 왜냐면 이미 여기에 여성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여자거든. 우리는. 근데 셋 다 별로 이런 거 안 써. 막말한단 말이지. 이게 여성적 어조가 맞아요 하는데 내가 뭐랬어? 전통이라고 그랬어. 전통적 여성이라고 그랬어. 그런 여자들은 좀 공손하게 여성의 부덕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뭐 가십니다. 그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걸 여성적 어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어체는 존대하는 말이고 그것은 여성적 어조이다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꼭 체크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다음에 경어체, 경건한 분위기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죠. 나중에 선택제 나올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거자필반을 몰랐다면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은 절대로 이렇게 시를 해석하기 전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먼저 풀고 시를 해석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다시 푸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게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지금 지금 이 영상이 또 불안해. 중간에 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한번 끊고 6번을 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 그래서 잠깐만 조교쌤 요거를 지금 푸세요. 영상을 내가 끌 거야. 끄는 동안 다음 영상 보기 전에 일단 이 문제를 시를 아는 상태에서 풀어보세요. 모르는 친구, 이 내용 모르면 절대 못 풀 거야. 근데 다음 영상 보고 나서 풀잖아? 그럼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푸세요. 일단 영상을 잠깐 끄겠습니다.